그럼 안진우 교수님 컨택하면 물건 찍어주나요? 물건은 항상 찍어드리는데 서산, 당진 일단 무조건 가서 봐야 돼요. 뉴스를 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맨날 신고가 찍으러 다니는 거죠. 반갑습니다. 경매당 뉴스 회원 여러분. 저는 박태영입니다. 안진우입니다. 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메인 앵커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A4 용지를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딱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수익형 소액 부동산, 즉 평수가 작은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거예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지방에서 조그만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한 채에서 월세 30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면서 적폐로 몰렸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걸요? 최 이사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제 동생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너 그럼 안 된다, 떨어진댄다, 빨리 팔아라 막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제 동생한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내가 이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소형 부동산을 샀어야 하는데 막 후회에 막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신 주제에 되게 솔깃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 소형 다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사실은 만약에 정말 1가구 1주택에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고. 원래 그게 카운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아니라는 건가요? 예, 원래 오피스텔도 주택수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문정부에서 부동산을 억제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택수에 해당하고, 원래 1억 미만 혹은 소액에 대한 부동산들을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제 산정하는 걸로 넣었다가 다시 원상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미만이라는 건 다 공시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시가로 봐야 거래시가요? 이게 서울에 계신 분들, 경기도 인천에 계신 분들은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셨는데 지방에는 아직도 1,000만 원, 2,000만 원 안쪽에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2,500만 원짜리 물건을 이제 제 돈 500만 원 들여가지고 월세 40만 원 받는 그런 물건을 찍었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경매 시장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 주택수에 카운팅 되기 하는 것부터 이 세금을 때려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요. 마침 그 시장을 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께서 잘 보셔가지고 이제 제가 먹을 밥그릇을 하나 또 뺏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뺏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역으로 지금 빨리 경매를 배워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또 매입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규제가 풀리면 오히려 집값이 안정된다는 얘기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웃돈을 주고도 안 사고 그냥 놔두는 거야.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하게끔 돼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규제가 풀리면서 경쟁이 몰리고 사람들의 돈이 풀리면서 오히려 그게 안정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이걸 그냥 막겠다고 그러잖아요. 일단 천군백군이 일단 오재미 던져야 돼요. 내가 깨야 되니까. 자유경쟁 시장으로 그냥 풀어놓는 거.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백군이 너네들 야 던지지 마, 우리가 다 던질 거야, 우리가 180번 던질 때까지 너네 하나 던져라고 한 건데 이제 서로 뒤에 던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해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 같은 이제 꾼들이 돈을 못 버는 시장이 이제 오는 거죠. 안타깝죠. 근데 또 그래도 우리 다른 게 있죠. 게 많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공유할 거는 공유하는데 뭐 얘기하려면 잘리잖아요, 영상에서요. 이게 경매에만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는 그냥 부동산을 매입하는 진짜 수만 가지의 방법 중에 단 한 가지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눈을 수만 가지나 됩니까? 네, 수만 가지나 되는 것 같아요. 수만 가지 이거 약간 거의 뻥카 같은데. 그럼 수만 가지 말고 한 10개로 하시죠. 수십 가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가지는 내가 모르는 게 수십 가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수십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돈이 있더라도 투자를 못해서
투자를 어려워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는 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1,000만 원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남들 막 1억, 2억 가지신 분들보다는 한번 투자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합니다. 네, 고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심각한 거를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형 다세대, 이거 도대체 소형 다세대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소형 다세대는 뭔지, 다세대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소형 다세대라고 하면 평형대를 얘기하는데, 이 평형대가 59제곱미터 아래 다세대랑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 아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려우시죠? 그쵸, 그거 말고 일단 등기할 수 있는 원룸 정도? 원룸이라고 원룸 2룸 1.5룸 같은 게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오피스텔처럼 빌딩에 있는 것, 일반 사무용처럼 빌딩 같은 데 있는 거를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고요. 일반 주택인데 크지 않은 주택이야. 근데 주인이 한 명이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 명인 집은 다가구라고 표현을 하고, 다세대라는 것은 주택인데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냥 호별로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세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소형 다세대가 보통 원룸 이런 거 분양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매 시장에 소액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액이 아니야. 지금은 소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소액의 물건들에 대해서 그냥 진짜 단순하게 나는 생활비 조금 더 벌겠다 라고 하는 수요조차도 그냥 적폐로 잡았는데, 이번엔 그걸 다시 돌린다는 겁니다. 원래 방향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게 맞는 거기도 하고요. 원래 그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뭐 사요? 막 그 종목 사요? 이러거든요. 혹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나 저 안진우 교수님 컨택하면 물건 찍어주나요? 물건은 항상 찍어드리는데, 이게 넓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야지 그 물건을 볼 수 있지, 쟤는 왠지 뭔가 사기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거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니까 이게 경매 뭐 물건도 저도 처음 공부해서 아직 접근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물건들이 진짜 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데 이제 거기서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내 스스로 골라야지,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그냥 컨설팅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저희 경매당 채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기저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두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지금 투자 접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물음표인데 이게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물음표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의견을 오히려 듣겠다. 제가 들어야지 답변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오르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을 딱 내려드리자면 사야 됩니다. 그 만약에 시세에 매물이 나와 있는 금액이 좀 높아도 사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시세보다 높으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시세가 요즘 자꾸 신고가라고 하니까, 신고가가 여러분들 신고가 아시죠? 새로이 최고 비싼 가격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걸 신고가라고 하는데, 계속 신고가를 찍어서라도 돈을 사야 되느냐 이거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도 되냐 이건 거죠. 아니면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하자면,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혹시 저평가 지역이 있으면 좀 정보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당진, 포항, 광양은 조금 애매하다. 창원, 진해. 창원이랑 진해당 합쳐졌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유튜브 하지 말고 좀 전에 그 한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 딱 쪽집게로 딱 이렇게 해서 이걸로 상담하고 돈 법시다. 한 건당 100만 원씩. 딱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에 있는 거. 서산, 창원, 포항. 잊어버리셨어요? 요 세 개만 가져, 세 개만. 그죠? 너무 많이 풀지 마. 전 나머지도, 알겠어요. 나머지 세 개 다 적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저희 전문가의 박대현 교수님도 열심히 메모하고 계세요. 전 저만 메모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종일 필드를 뛰시는 분들은 현장의 변화를 피부로 느껴요. 이게 부동산은 방법이 없습니다. 책 보고, 여러분들 영상 보고, 이거 백날 사실은 조금은 필요하지만 백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무조건 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몸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만약에 매스컴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맨날 신고가 찍으러 다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또 줘요? 팁 너무 많이 주신다.
이 기업이 유치가 되는 곳을 가면 이 민간 투자자가 일어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고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자꾸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풀지 말자고. 그래요. 딱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자고. 나머지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셔야 돼요. 교육 시간에는 그런 것도 얘기해 줘. 아, 그럼요. 다 풀어놓죠. 안 교수님 뭐 소형 다세대 오피스텔 지금 투자 적기냐 했을 때는 저평가,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신고가가 찍지 않는 시세보다 좀 저렴한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팁은 기업 유치랑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곳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세 곳은 또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소형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 오르니까 옛말에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요즘 최근 공부한 것 중에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주목해라 본 적이 있는데 딱 전문적인 얘기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나 의문인 게 있어요. 네, 이게 1,000만 원 아래의 아파트가 경북 칠곡의 성재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산에 하나 깎아가지고 나오는 아파트였어요. 300세대인가 400세대인가. 그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죠. 900만 원 했어요. 재작년 말까지. 아파트 한 채가 전국에서 제일 싼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게 올해 시세를 보니까 1,800만 원 하더라고요. 2배가 뛰었어요. 그거는요. 소액이어서 그런 거. 소액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 이상 안 올라요. 그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몇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까지는 다 포함해서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물건도 어디가 상했는지 이렇게 보고 고르듯이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고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이 영상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실 이 영상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나름대로 다 담아보려고 했고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거의 20년 동안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산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는 재미없으실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상을 보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안 봐.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계속 재미삼아도 듣고 귀담아서도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꼭 좀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